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 방주현입니다. 매튜 박입니다. 아 영어 쓰지 마. 왜 영어에 써? 박매튜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좀 저번 영상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거 연달아서 찍고 있는 건데 좀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업 4년 차예요. 동업 4년 차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이제 동업을 하면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동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그 동업에 대한 걸 좀 회의적인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업에 대한 장점이 더 크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동업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래도 같은 목표를 잡고 저희 둘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해요.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것까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업무가 많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도 이 힘에 이끌려서 더 열심히 하게 되려는 그런 성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거든요. 전 워낙 남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도 막 이제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좀 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좀 열심 배틀 대회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만 보면 되게 좋잖아요. 일적으로 되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동업할 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맞아 첫 번째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늘어질 때가 있는데 맞아. 근데 이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하니까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투덜대면서 하게 돼요. 그치. 이 친구가 하니까 하기 싫어. 진짜 못해 먹겠다. 저는 하루에 못해 먹겠다고 50번을 넘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저도 막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야의 다각화가 생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은 이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분야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못하는 거를 이 형이 같이 보완해 주는 게 있고요. 이 형이 못하는 걸 제가 보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로엘에서 좀 행동력을 맡고 있는 주현이 형이고요. 로엘에서 좀 이제 브레인을 맡고 있는 전데 내가 제가 알고 있는 장비였고 뭐 아무튼 말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분의 판단에 아무튼 이런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이제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뗄 때도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의 의견을 다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때도 이제 방향성을 많이 따져봤을 때 다 제가 내리는 결정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보완적인 측면도 발생하는 게 보완적인 거를 뭐라고 하냐 보완한다. 보완한다. 그겁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빈티지를 하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이제 제품을 뭔가 하나를 셀렉을 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보는 눈이랑 제가 보는 눈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랑 나랑 둘 다 서로 틀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선택지가 좀 다각화되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보는 눈과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형이랑 동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와 나랑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보는 것도 많이 달랐고 근데 결론적으로 되게 좋은 걸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측면으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엘이 어쨌든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시야의 다각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친구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어를 뭐라고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장사나 사업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장사나 사업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이제 한 가지 분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분야의 일들이 합쳐져서 결과를 이뤄내는 게 장사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분야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한 명이 절대 못합니다. 직원을 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맡아서 해주면 내가 이걸 맡아서 해줘서 우리 둘이 융합해서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 이제 조금 뭔가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장사 같은 경우는 되게 다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케팅도 마찬가지, 운영, 뭐 세금적인 문제도, 하다못해 부자재도, 디테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템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뭔가 아이템을 선택할 때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는 마케팅을 맡을 테니까 너는 디자인 쪽을 맡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분담이 돼서 나중에 융합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멋진 작품이 하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느낌에는. 그래? 좋은 얘기다. 아 그래? 진짜 좋은 얘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뭐라고 단어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얘기다. 인정.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인데요. 네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같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원재도 그랬고 저도 그랬겠지만 사실 혼자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직원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뭐 제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는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저랑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통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사실 외로웠어요. 혼자서 장사할 때 외롭고 혼자서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업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은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면은 직원이 있는데 좀 막 괜히 직원한테만 맡기기 좀 뭐라 그래야지? 불안감? 그치, 불안감. 불안하고 막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쉬는 날 때도 이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맡기고 저도 이제 좀 그날은 마음 편하게 좀 쉴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이 한 명 생겼다는 그런 느낌. 그치.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지치고 뭔가 느꼈을 때 아니면 뭔가 내가 개선이 필요할 때라던가 그런 거 같을 때도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가족이 하나 생겼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사방이 다 적입니다. 이제 다 밀림. 밀림이지. 다 사기꾼 같고 혼자 일하는 것도 외롭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명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 장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업 저희는 추천합니다. 진짜 사기꾼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단점이 되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이제 동업의 단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돈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법인이 아닌데도 지금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사업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이제 돈이 급한 순간이 오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정말 급하면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하겠지만 그렇죠. 개인적인 이유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명절이라서 돈이 좀 나간다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 선물을 사줘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개인 돈을 사용해서 이제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백화점 매니저를 했을 때는 이제 돈이 그래도 좀 많이 벌리면은 이제 좀 급하면 먼저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좀 안 되는 점, 그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친구한테 쓰라고 해요. 쓰라고 하는데 안 쓰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가 쓰면은 저도 쓰는데 안 쓰니까 못 쓰겠어. 그러니까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갑자기 큰 돈 지출해야 될 때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바꿔 말하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맞아요. 돈을 잘 네. 묶어둘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동업은 큰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단점이 없다고. 큰 단점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 이제 처음에 장점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이 친구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열심히 하게 된다. 이거를 제가 장점으로 꼽았는데 이건 굉장히 단점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 받아서 저도 싫은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끔 쉬는 날은 아니고 가끔 하루 정도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오늘은 이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서 해가지고 내일부터 일 빡세게 하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새끼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재충전이 안 돼요. 사업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확실히 단점입니다.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단점입니다. 저는 가끔 좀 진짜로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친구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업무 강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이게 저희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매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확장을 계속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의 확장을 이뤄내다 보니까 이번 연도 저희가 이제 동업 거의 4년 차인데 이번 연도 차에 되게 좀 큰 분기점을 맞게 됐어요. 사실 좀 어느 정도 자금력이 많이 모여서 좀 큰 매장으로 가게 되냐, 그러니까 뭐 1, 2, 3천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통매장으로 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카페를 해볼까, 아니면 뭐 카페랑 매장을 같이 해볼까, 포차를 해볼까, 막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선택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동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동업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만약 이게 안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여기서도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동업이. 이게 생각보다 워낙 사실 우리 둘의 목표점은 같은데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저는 왼쪽으로만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서로 정답, 둘 다 정답이거든요. 둘 다 정답인데 좀 이제 선택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 때문에도 다퉈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잘 조율해서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되게 큰 단점인 이유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런 게 신념이라는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업을 맞아요. 하다 보면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접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이냐면은 이게 잘 돼도 싸울 수가 있고 맞아. 안 돼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 이런 선택권에 이런 걸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근데 이제 조금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둘 다 똑같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입장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둘 다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를 해주려는 모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쪽이든 제 쪽이든 누구든 이해를 해주고, 이게 타협을 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 타협이 안 된다면 한 명 정도가 좀 숙이고 들어가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저의 모토기도 한데, 제가 이끌 게 아니면 따라가라, 확실히 따라가라, 이게 제 모토거든요. 근데 동업을 하려면 이 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제도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끔 이제 정말 확고해도 따라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업할 때. 네, 지금까지 동업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상 좀 저희도 그랬죠. 동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뭐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동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더 동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밝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스티브 잡스도 동업으로 시작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동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업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빈티지 바이럴도 동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좀 긴 영상이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뭐 이제 동업이나 사업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